공통국어 엇박자 D 수업 시작합니다. 일단 내신 대비 수업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사갈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페이지가 될 거고요. 교과서 50페이지, 5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서사갈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설이 대표적인 서사갈래입니다. 작가가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이나 사건을 서술하는 문학갈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 안에서 인물들이 사건을 벌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스토리텔러가 서술자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시점이나 태도 또는 서술 방식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설의 구성 요소와 주제의 형상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소설의 요소를 조금 표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소설은요, 주제와 구성과 문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는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통해서 주제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사건과 배경 등의 구성 요소와 문체, 그 다음에 서술 방식 등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장의 어떤 개성적인 특색이라든지 또는 문장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 문체라고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소설에서의 문체는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말투라든지 또는 태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기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사갈래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아니죠.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는 주제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 구성 요소는 서술자, 사건, 배경.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소설은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는 주제를 전하고 소설 속의 사건을 자신만의 문체로 표현해서 소설을 완성한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본문을 한 번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본문 내용을 꼼꼼하게 볼 텐데요. 여기서는 인물의 태도라든지 또는 문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줄거리에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줄거리를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앞부분 줄거리 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공연기획자로 일하는 나에게, 자, 나의 직업은 공연기획자입니다. 공연 실황을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던 조 감독이 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 화면에서 다른 관객들과 달리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엇박자로 뛰어올라 혼자 우뚝 솟아있는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옛 친구인 엇박자 D입니다. 자, 이 소설은 1인칭 소설이네요. 나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과거의 친구인 엇박자 D를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바로 조 감독이 편집하는 어떤 영상을 보고였습니다. 이 소설은 바로 엇박자 D가 소설의 주인공이고요. 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주인공 엇박자 D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엇박자 D에 대한 회상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합창단에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합창단. 합창단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애초에 제대로 된 합창단은 불가능한 집단이었다. 합창단은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와 특수기능 및 민주적 생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활동 중의 하나였지만, 즉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유로한 목적으로
특별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러한 명분이 실상에 들어맞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명분뿐이었던 특별활동입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있는 학교 축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저 그러려니 실수를 하면 하는가 보다, 듣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돌을 던지면 던지는가 보다, 돌에 안 맞으면 잘못 던졌나 보다, 노래를 한 곡만 부르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합창단의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얘기겠죠. 합창 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도 합창단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합창단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한 직후였고 동생은 가출을 마치고 돌아온 후 또 다른 가출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나 역시 가출에 버금갈 만한 인생의 파격을 찾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고등학생에게 합창이라는 단어는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의 느낌이었다. 내가 합창단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고 그러한 나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요. 합창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은 불가능한 유토피아의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행친 시점의 특징으로 나의 내면 심리에 대해서 잘 서술하고 있지만 나 이외에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할 수 없다는 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 심리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창단 활동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은 엇박자 D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지못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티컬반 중 하나를 선택했지만 그는 달랐다. 첫 모임에서부터 남달랐다. 혹시 정말 혹시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라는 음악 선생의 질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단장을 맡고 싶지 않아 할 거라는 것을 음악 선생님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나 진지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즉 인물의 표정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서술 방식이 바로 간접 제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럼 네가 단장을 맡으면 되겠네.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악보를 복사하는 거랑 뭐 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단장이 됐으니까 그래 축하한다 라는 선생의 축하 말씀이 끝나자 그가 곧 입을 열었다. 매우 형식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특징이 뭐냐 하면 큰 따옴표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문장 부호를 생략하고 대화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특징입니다. 축제 때는 어떤 곡을 부르게 되나요? 그거야 지금 정하기 힘들고 5달 남았으니까 앞으로 생각해 봐야겠지. 그럼 오늘은 어떤 곡을 연습하나요? 연습? 아 그래 연습. 첫날이니까 자습을 하도록 하자. 자, 지금 음악 선생님의 태도 역시 합창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개인 노래 연습을 하는 건가요? 자, 그럼 각자 공부해라.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지? 노래 연습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해도 되고. 엇박자 D는 굉장히 합창에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선생님을 포함한 나머지 학생들의 태도와 대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서 각자 공부를 했다. 실망한 엇박자 D가 밖에 나가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 지금 이것들은 과거 회상이기 때문에 이 회상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서술이겠죠. 아무도 엇박자 D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자습이 이어졌다. 사실 첫날이라는 건 그냥 핑계에 불과했던 거고 선생님 역시 합창 연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세 개지를 외우고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엇박자 D 빼고는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주로 책상에 엎드려서 밀린 잠을 보충했다. 합창단이 연습을 시작한 건 그로부터 4개월, 축제 한 달 전이었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는 그냥 제목을 냈고 모두들 찬성했다. 합창단 활동에 열의가 없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곡이었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자, 중간중간에 회상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날의 기억만큼은 매우 생생하게 기억나는 걸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보고 자습하자. 피아노 반주를 시작하고 우리는 엇박자 뒤에 진 면목을 알게 되었다. 매우 심한 박치이자 음치라는 걸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돼도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5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이렇게 노래를 못할 수가 있냐? 자, 선생님 역시도 친구들이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래가 이상해.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냅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고 세 번째야 선생님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서 있는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 알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 불안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단장, 이거 네 목소리 아니야?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봐. 엇박자 뒤의 노래는 들어줄만 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살아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뒤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고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박자와 그 다음에 음정이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듯한데 그의 목소리가 굉장히 전파력 있게 노래에 스며들었어요. 음악 선생은 엇박자 뒤에게 잦은 사퇴를 권했지만 자, 넌 합창단에서 빠져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음악 선생님이 획일성을 강요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게 합창단인데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두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엇박자 D가 잦은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광고를 해두었다라는 게 표면상의 이유였습니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내지 마.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야. 알았지?
모두가 똑같이 노래를 해야 돼. 그런데 너는 노래가 다르니까 너는 노래를 부르지 마. 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음악 선생님의 행동은 어떠냐? 학생들에게 화를 내고요. 자진 사퇴를 권하고요. 흉내만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획일성을 강요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음악 선생님이 생각한 합창은 똑같은 박자에 음을 맞추는 게 아름다운 합창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개성은 희생되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찰할 시점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보조인물인 내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이고요.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직접 서술되지 않습니다. 내가 서술자가 돼서 주인공을 관찰하는 이야기고요. 주인공의 내면 세계가 제한적으로 드러나서 작품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즉, 독자들이 추측해야 되는 독자의 추측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긴장감을 조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단점 또는 한계가 서술자가 바라보는 세계 밖에는 다를 수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서술자의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건들만 서술할 수 있는 게 1인칭 시점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로 가볼까요? 축제 무대에서 엇박자 D는 음악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소리를 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화가 난 음악 선생님은 공연을 멈추고 엇박자 D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현재로 옵니다. 시간이 흘러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나는 20년 만에 엇박자 D의 연락을 받습니다. 엇박자 D는 무성영화 전문가가 되었어요. 나에게 인기 밴드인 더블 더빙 공연을 총괄 기획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을 도와 보조 기획자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엇박자 D가 나에게 전적으로 공연 기획을 부탁하지 않아 화가 났지만 더블 더빙 공연의 기획자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유명한 가수니까요.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엇박자 D는 생각보다 일을 잘했고 나와 엇박자 D와 일을 하면서 처음 공연 일을 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자, 다음 전개부터는 영상을 조금 나누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